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우려됐던 미국 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이 수치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 번의 걱정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도 코로나 방역에서 예외일 수 없게 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아이들에겐 크리스마스 가장 만나고 싶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지난 10일 조지아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산타 복장을 한 부부가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틀 후 산타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산타 부부는 코로나 증상이 전혀 없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타 부부와 접촉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자가 격리가 요청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타 부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 반면 행사를 개최한 조지아주 롱카운티 상공회의소 의장에게는 왜 이런 행사를 개최했냐는 분노의 메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에 대한 논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코로나19에 면역이 있어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이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한 요양원에서 산타 분장을 한 남성이 방문한 후 7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WHO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심을 배려한 것으로 현실에선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산타 이벤트는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맞아 업종별 산타 행사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 봉사자들도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기다리는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산타 방문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야외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시기와 규모 면에서 주요 보건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경고했던 예측 모델들을 모두 뛰어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고개를 든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난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백악관 태스크포스는 코로나19 예측 모델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5천 명에 육박하던 시점에 나온 전망치는 당시만 해도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And so as you saw on that slide, that was our real number, that 100,000 to 200,000. 당시 초기 확산이 심각했던 이탈리아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규모가 적었던 만큼 예상치보다는 덜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이 같은 전망은 역시 과장됐다는 낙관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초기 확산 지역이 부분적으로 봉쇄를 풀었고 경제 활동도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 들어 코로나 재확산을 거듭 경고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트럼프 행정부와 대선 분위기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존스 홉킨스가 집계한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0만 6,671명, 월드오미터 집계는 이보다 더 많은 31만 4,13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정확히 9개월 만에 기록한 최악의 결과입니다. 4월에 나왔던 너무 과장되고 암울하다 여겼던 예측 모델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너무 과소평가된 전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일 사망자가 3,000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최소 3개월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미국 내 사망자는 이제 30만 명을 넘어 40만 명에 이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공급이 시작됐지만 아직 미국민들의 접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수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백신 회의론이 집단 면역을 지연시키는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성인 남녀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을 접종받겠다는 사람은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체의 39% 상당, 10명 중 4명꼴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신 접종 선호도는 아시아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3%를 차지했는데 히스패닉계는 63%, 백인은 61%로 아시안의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흑인들은 오히려 백신 접종 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흑인은 42% 비율로 나타났는데 정부가 과거 흑인을 대상으로 의학적 실험을 진행한 역사 때문에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첫 코로나19 접종 대상자를 흑인 여성으로 선정했습니다. 흑인 간호사를 전면으로 내세워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I saw a lot of pain, hurt, suffering, death, and so I felt a huge sense of relief after I got the vaccine. I was not nervous. 앞서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은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일상 회복 수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뤄질 경우 내년 여름쯤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팬데믹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식당들의 야외 식사 금지령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초당파 의원 11명이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제는 주정부와 주지사를 상대로 업주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시의 일부 업주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세크라멘토 카운티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업주들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은 잘못된 규정이며 많은 사람들을 실직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철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크라멘토시와 별도로 센트럴밸리 지역의 일부 업주들도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역시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독단적이고 과학적 사실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업주들의 주장은 확고한 편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들은 식당의 야외 영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전국에 걸쳐 이루어진 가족 모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부각됐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유색인종인데 주정부가 유색인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보호단체들 역시 각종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이 신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업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금지하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를 오는 27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카운티 행정명령이 끝나더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식당 야외 영업 금지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식당 매출은 최대 90%까지 떨어졌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 그리고 초당파 의원들의 압박과 일부 업주들의 소송으로 얽힌 주정부의 향후 대응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협상단이 심야 회담을 거쳐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합의에 근접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부양안에는 기존 안들에는 제외됐던 전 국민 1인당 현금 지급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지급됐던 1인당 1,200달러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합의에 따라 1인당 500달러 또는 1,200달러의 절반 수준인 600달러 선에서 현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공화민주당이 이견을 보여왔던 주와 지방정부 자금 지원, 코로나19 소송에서 기업의 면책 특권을 주는 1,600억 달러 규모의 분리안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후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첫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6번째 동결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백신 공급 이후 경기 지표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긴 하겠지만 완전한 경기 회복까지는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A full economic recovery is unlikely until people are confident that it is safe to re-engage in a broad range of activities.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연말 미국인들도 지갑을 닫았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1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1.1%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 0.3%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월 코로나 대유행 이후 7개월 만에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미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 고석화 명예회장이 비영리 자선단체들에게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명예회장이 운영하는 고선재단은 소외된 이웃 지원에 힘쓰고 있는 17개 비영리 단체들을 선정해 각 단체마다 2,000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씩 모두 10만 2천 달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시더스 사이나이 암연구센터와 샬롬 장애인 선교회,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와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등 모두 17개입니다. 고석화 명예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단체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기금이 코로나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교육당국은 최대 폭설량이 예상되는 내일부터 모든 시내 학교를 폐쇄시키고 등교를 재개했던 학생들 모두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와 서중부 롱아일랜드 지역에 내일까지 눈폭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6인치에서 12인치이며 바람은 최대 시속 50마일까지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만에 최대 적설량이 예상돼 출퇴근길 대란과 대규모 정전 사태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남부 뉴저지에는 8인치에서 14인치, 버겐, 퍼세이크, 모리스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지역에는 12인치에서 18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북부 펜실베니아 근방은 최대 2피트까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폭설은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눈이 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강풍으로 인한 정전 사태와 해안가 쪽 범람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 뉴저지 주정부는 일제히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시 저녁 식당의 오픈 레스토랑 야외 영업을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내일 밤 해제될 수 있지만 적설량과 도로 상태에 따라 18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국은 내일까지 교대 주차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립병원 코로나19 진단검사장은 오늘 오후 2시에 폐쇄했으며 내일 정오에 재개합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1995년 얼바인밸리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인 린다 박 학생을 살해한 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노엘 플라타가 지난 14일 감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 따르면 플라타는 감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통 LA와 재향군인의 서부지회가 탈북민 후원단체인 북한 난민 후원회에 마스크와 물티슈를 전달하고 글렌데일 자매도시 위원회에도 마스크와 물티슈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민주평통 LA는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방역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0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신청자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를 송부해야 하며 서류 제출 마감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090원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집계된 환율은 전날보다 4.4원 내린 달러당 1,089.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연방의회의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오늘 열린 자민당 모임에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베를린시 미테구에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지만 결국 거부됐습니다. 한편 미테구는 위안부 소녀상의 영구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